하늘바다 컬럼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생각해보며 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이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6일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해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끝나고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의한 광복은 외놈들의 간악한 계략에 걸려 민족 분단으로 이어지고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을 거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연합군에 참여하려 했었던 모양입니다. 1945년 9월경에 연합군으로 가입하려 하였으나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이 조기에 항복하면서 광복군은 연합군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만약은 의미가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서둘렀다든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광복군이 연합군에 합류한 후에 거사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어 광복군은 당당히 해방군으로 서울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서울과 평양에 들어오지도 못했었겠지요. 그랬으면 민족 분단의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은 우리 민족에게도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 원자폭탄, 이 폭탄이 그 뒤로 전쟁에서 사용된 적은 없지만 그 위험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보았던 자료에 의하면 인류가 보유한 원자폭탄을 다 폭발시키면 지구를 9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도 자기들도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남북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와 볼턴 그리고 일본의 방해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반드시 남북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핵폭탄이 IS나 탈레반과 같은 극단 테러 집단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테러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핵폭탄을 사용하고도 남을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힘은 그만큼 세워지겠지만 또 그만큼의 더 큰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탄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기술 능력이라면 3개월 정도면 원자폭탄을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위험한 물건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의 인류에게 과학기술의 발달만큼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신 문명의 발달입니다. 힘이 세질수록 정신의 차원도 올라가야 합니다. 힘은 세졌는데 정신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싸움의 사고에서 어울림의 사고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서로 어울려 살 것이냐로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정신혁명입니다. 그것은 인류와 지구 생명들의 생존과 멸망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매일 꽃을 올리고 씨를 올리는 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꽃을 통해서 생명의 연대와 생각의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정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한 발 더 진보하는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